안녕하세요, 투르몬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서바이벌 예능 더 인플루언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우승자가 최근에 스캠코인 논란이 있었던 유튜버 오킹씨라는 게 스포가 되면서, 아니 서바이벌 예능인데 뭐 우승자를 편집할 수도 없고 과연 이게 방송이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있었죠. 그럼에도 제작진은 공개를 감행했고 현재 시점으로는 7화 중에 4화까지 공개된 상태고요. 시청 순위는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4화까지를 쭉 몰아서 봤는데 이 예능의 저의 전반적인 첫인상은 굉장히 자극적이다, 기가 빨린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짝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볼만한 가치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느꼈을 때 이 프로그램은 예능의 탈을 쓴 사회 풍자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룰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총 상금이 3억 원인데 총 77명의 인플루언서가 참가를 하고요. 처음에는 자신의 팔로워 수만큼 비율이 환산되어서 자신의 몸값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게임을 이겨서 더 높은 라운드로 갈수록 탈락한 사람들의 몸값을 자기의 상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하냐, 참가자들끼리 좋아요나 싫어요 투표를 한다거나 동시에 라이브를 켜서 시청자 수로 대결을 한다거나 몸값을 지불하고 인플루언서를 사가는 경매를 진행한다거나, 실제로 이 뉴미디어 생태계, 유튜브, 인스타, 틱톡이라는 이 거대한 시장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현상들을 게임의 형식으로 녹여낸 것이죠. 조금 과장을 보태면 게임을 가장한 사회 실험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권력과 영향력이 되고 또 그게 재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에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당기는지, 그리고 대중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상 이 프로그램의 메인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예능을 더 재밌게 보려면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먼저는 유튜버 진용진 씨. 사실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게 뭔가 비주얼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가졌거나 또는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이런 유형들이잖아요. 근데 진용진 씨는 그런 분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분입니다. 대신에 이분은 기획자, 디렉터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서 제작진의 의도를 먼저 간파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라운드에서 참가자들끼리 좋아요, 싫어요 투표를 하는데 처음에는 다들 이 싫어요 투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진용진 씨가 이 게임의 본질은 뭐 좋아요를 많이 받고 싫어요를 안 받는 게 아니라 관심 그 자체, 그러니까 좋아요와 싫어요를 모두 합산한 총 득표수가 중요하다는 걸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출연자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장근석 씨를 타겟으로 굉장히 허무맹랑하고 공격적인 어그로를 끌어놓고 그걸로 싫어요 수를 많이 받아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유언비어로 선동하고 이렇게 어그로 끄는 게 과연 도덕적인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의 묘미가 바로 그 논쟁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행동을 도덕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 즉 이 게임의 목적과 사람들의 행동 메커니즘을 가장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적용시킨 사람은 진용진 씨였다는 거죠. 자, 이와 반대로 진용진 씨와는 전혀 다른 스탠스를 가져가신 참가자도 계셨습니다. 바로 유튜버 이사배 씨죠. 이분은 인플루언서와 팬들 사이의 관계성, 그 관계성의 깊이와 끈끈함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두 번째 라운드가 라이브 방송 대결이었는데 이사배 씨의 구독자분들은 주로 아침에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이 게임을 밤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전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 이 팬분들이 어떻게든 우리 사배 언니 이기게 해줘야 돼 하면서 졸린 걸 참아가면서 그렇게 응원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배 씨가 막 그 팬분들의 반응에 막 고마워하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장면 말고도 뭐 팬분들이나 또는 다른 참가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과 또 호감을 주는 그런 캐릭터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사배 씨는 이 대중과 인플루언서의 관계, 그러니까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걸 넘어서 어떤 사람을 응원하고 싶어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훈훈한 장면들도 있긴 했지만 약간 눈살이 찌푸려지거나 좀 기가 빨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그 유튜버끼리 틱토커끼리 이렇게 파벌이 나눠져서 영상 퀄리티와는 상관없이 약간 정치적으로 싫어요를 몰아주려고 한다거나 또는 이 싫어요를 무기로 협박을 해서 좋아요를 뜯어내려고 한다거나, 물론 이게 룰에서 벗어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텐션이 높고 또 에너지가 강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를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완전 귀를 못 펴고 쭈구리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방청하다가 광탈하고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찐 외향인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강한 에너지를
좀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프로그램 그닥 추천하진 않습니다. 아마 1화 보시다가 끄실 거예요. 대신에 이런 분들이라면 꼭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내가 인플루언서나 컨텐츠 창작 분야에 관심이 있다, 혹은 이미 하고 있거나 해볼 예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만, 더 크게 보면 이 뉴미디어라는 생태계가 가진 이 시장 논리와 또 거기서 발생하는 도덕적 딜레마와 갈등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어그로는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한가, 또는 성상품화의 경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또는 인플루언서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며 그들을 공인으로서 인정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근데 사실 이런 질문들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매일 이런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워낙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과 또 이 사회적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렵지만, 적어도 내가 쉽게 선동을 당하거나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갖는 것의 출발점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더 인플루언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